안녕하세요. 라삼의 김창일입니다. 제가 이 라삼을 재배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름을 왜 라삼이라고, 이제 산양삼 중에서도 라삼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경북 영주 지역, 그 풍기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는 예전부터 삼을 많이 재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실록이나 이런 곳에 여기 삶들이 유명하다고 많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왕조인 조선시대 때 왕실에 들어오는 삶 중에서 이쪽 지역에서 나는 삶이 가장 품질이 좋았고, 그래서 임금님들이 이쪽 지역의 삶만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 과거 신라 왕조의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삼이라고 해서 라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신라삼의 준말이죠. 그렇습니다. 라삼 재배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뭐니 해도 이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야생 상태로 재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에 맡기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나 자연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날씨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산에서 이 라삼, 산양삼을 재배하는 거에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삼 제품이나 라삼에 대한 유통기한, 뭐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농산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없고요. 그래서 생물삼이나 뭐 건조한 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시고 크게 상하지만 않으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만든 제품들, 그리고 뭐 농축액이니 뭐 이런 액기스니 이런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소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관하실 때 건조하고, 그 다음에 서늘한 곳, 뭐 냉장고 안이 좋겠죠. 건조하고 서늘한 곳, 뭐 냉장고가 아니면은 아파트 베란다 시원한 곳, 이런 것에 보관하시면은 제품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하고 더운 곳, 예, 이런 데는 이게 곰팡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왜 이 산양삼, 산삼, 인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라삼이 대한민국에서 국보같이 취급을 받느냐 하면은, 옛날 귀족이나 왕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약초인데다가 그 약초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조대왕이 이 라삼을 많이 드셨다고 하죠. 그래서 임금의 건강을 챙겨주고 임금의 수명을 늘려준 귀한 약초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귀한 약초 대접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라삼이 사랑받는 이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인삼 제품 또 산양삼 제품 다 사랑받죠. 그게 약초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병에는 다 효과가 있고, 특히 이 한국 땅에서 자란 삶들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경험적으로 알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 약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많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18세기, 19세기에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 코리안 진생, 한국삼이 된 거죠. 그 중에 최고가 우리 라삼입니다. 라삼은 다른 인삼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데 왜 더 비싸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산에서 자라는, 보시다시피 제 뒤에 산이 보이죠? 저런 산에서 경사가 저기 꽤 됩니다. 저런 산에서 거의 야생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작아요. 같은 연수라도. 보통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 농약 치고 이렇게 하면 한 3년근 이상만 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굵기가 나오고요. 뭐 4년근, 5년근, 6년근 키우면 무뿌리만하게도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뭐 크기는 클지 몰라도 약효는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산에서 스스로 자기 병을 치유하면서 자라는 애들은 약효가 아무래도 강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산양삼, 나삼의 그 대표적인 성분인 사포닌 같은 경우 자기 방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치유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삼은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속도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일반 인삼에 비해서. 그 일부 산삼 뭐 나삼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산삼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죠. 뭐 몇억 뭐 몇십억 뭐 이런 삼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그런 삼이 왜 비싸냐 하면은 야생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굉장히 희귀합니다. 굉장히 희귀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삶이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아진다는 이런 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RG3 성분 같은 산삼에만 나오는 사포닌 성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성분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거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그 삶이 있을 때만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뭐 아파트 세 채 값을 주고 사 먹었다는 이런 얘기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들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삶이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다른 약초에서 비싸다 보니까 부자들만 먹던 약초였죠. 근데 최근에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많이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뭐 아직도 상대적으로 다른 약초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졌고, 그래도 서민들이 삼계탕 같은 음식에도 넣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저렴해진 편입니다. 그래도 비싸죠, 아직까지. 그리고 동남아 같은 이런 데서는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비싼 편이죠. 그래도 이게 비싸지만 약효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다른 그냥 어설픈 약초 드시는 것보다는 100번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보통 삼을 노인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제 기력이 약해지시거나 뭐 아무래도 나이 드시면 면역력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병에 많이 취약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 이런 걸 찾기 시작하는데, 그보다는 노인들도 드시면 좋지만 젊었을 때부터 드시면은 몸이 아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 치료를 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랑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청소년기나 이렇게 젊을 때는 기둥이 올라갈 때잖아요. 그때 이 인삼, 산양삼 뭐 이런 나삼 같은 좋은 약초를 드시면은 기둥이 튼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둥이 튼튼한 건물은 나중에 더 튼튼하게 오래 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골격이 갖춰지고 이렇게 건강이 유지된 젊은 날에 삼을 드시면은 더 이렇게 평생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삼이 혈액순환이나 뇌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머리를 아주 총명하게, 총명탕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 드실수록 좋습니다. 인삼이 뭐 장수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말할 바도 뭐 없죠.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일단 잔병 치료를 하고, 제일 우리가 흔하게 하는 병, 감기 같은 경우도 이 삼을 장복하시면은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수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무병장수의 첫 번째 약초로 이 삼을 쳤던 겁니다. 그 중에 최고가 우리 라삼입니다. 흑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흑삼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홍삼이나 일반 삼에 비해서 다르냐 하면은, 이게 삼이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오래된 산삼에 나오는 뭐 RG3나 이런 성분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보통 한두 번을 한 게 홍삼이고, 그거를
구중구포 9번까지 쪘다 말렸다는 게 흑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분들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흑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생삼에 있는 사포닌이 홍삼을 만들 때 달라지고, 홍삼이 또 그 과정을 반복해서 흑삼이 될 때 또 그 성분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항암이나 뭐 특정한 그런 그 약효를 보고자 하실 때는 흑삼을 드시는 게 아주 좋죠. 왜 아시아 뭐 이런 데서 이 인삼 선물을 이렇게 첫 번째로 치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이 동아시아, 특히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옛날부터 왕들이 먹던 이 귀한 약초를 선물을 받으면 거의 감격하겠죠.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귀한 약초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왔고, 지금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19세기 초만 해도 그 금값의 3배의 값을 치르고 삼을 샀을 정도니까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지금 요즘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한 돈에 뭐 50만 원, 60만 원씩 아주 굉장히 비싸죠. 그거의 3배 가격을 치르고 살 수 있었던 삼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영광이겠죠.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지금도 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고 그거를 선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삼을 먹고 가끔 배탈이 나시는 분인데, 이게 일종의 명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설사나 뭐 이런 게 날 수가 있는데요. 코피 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제일 흔한 게 설사 같은 게 나는데, 이거는 이제 삼을 안 먹던 분이 드시면은 몸에서 이제 이게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양을 줄여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다 보면 이런 과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을 어떤 사람이 이용하냐 하면은 보통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 챙기기 위해서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학생들, 수험생들, 그 시험 잘 쳐야 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뇌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그 부모님들이 챙겨주죠. 애들 시험 잘 치라고. 그리고 암 환자들, 그 암 환자들 이제 치료 후에 회복할 때 이 원기 회복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평소에 내가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드시고, 운동선수들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뭐 학명이 만병통치약이란 파낙스진정이란 명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병에나 웬만한 면역력 높이는 데는 삼이 최고의 효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라삼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복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주 드실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드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는, 뭐 비싸지 않는 제품이라도 구매하셔서 음식에도 넣어 먹고, 그 다음에 차로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건강을 챙겨서 이제 약으로도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 가능한 한 내가 이 라삼에 내 몸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빈도를 높이다 보면 약효를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 삶을 가까이 두고 음식으로도 먹고 차로도 먹고 그 다음에 약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이 라삼을 어떻게 사용했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통의학에서는 보통 임금님들이 삼을 드실 때 뭐 다른 약초하고 뭐 섞어서 대표적인 황기 같은 이런 약초랑도 많이 드셨지만, 독삼탕이라는 그게 따로 있을 정도로 삼 단일로 달여서 드시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전문적으로 한의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그 병세에 맞게 드시면 좋지만, 보통 그냥 건강식품으로 드실 때는 독삼탕으로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삼이 뭐 한국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삼이죠. 일단 밭에서 자란 삼보다는 산에서 자란 삼이 더 고급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난 삼이 가장 고급이었다고
한국의 기록들, 고문헌에 나오는 기록들이 다 고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영조대왕이죠. 영조대왕이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그분이 저희 라삼을 제일 많이 드셨습니다. 이거는 뭐 옛 문헌 기록들이 다 고증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이런 산에서 자라는 야생 산삼 외에 더 고급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에서 자란 삶 자체도 굉장히 그레이드가 여러 가지고요. 뭐 최고급은 몇 억에서 뭐 중국 같은 건 몇백억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억까지가 최고인 걸로 아는데 그 이상의 약초는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약초입니다. 라산 같은 산삼이 사포닌이 왜 더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포닌 같은 건 방어물질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자라는 삶은 농약이나 뭐 화학비료 뭐 이렇게 이런 걸 써주기 때문에 그 병충해나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 방어를 안 하고 인간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 방어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생기겠죠. 그 몸집은 커질 수 있어도 그 자기 방어 물질은 덜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인삼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산삼은 제가 심어놓고 뭐 병충해나 이런 걸 제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병충해를 이겨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산에서 자란 삶이 이 밭에서 자란 이 인삼보다는 산에서 자란 우리 같은 나산 같은 삶이 사포닌이라는 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예.